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인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추가 집단 소송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내용을 위조한 서류를 관계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메디톡스 소송 관련한 뉴스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메디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 4명입니다. 원고들은 메디톡스 주식을 취득했다가 전량 매도하거나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06년 보톡스로 통칭되는 보툴리늄 톡신제제 메디톡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시판한 국내 보톡스 1호 제조회사입니다. 메디톡신은 근육경직 등 치료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주로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에 사용됩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식약처 허가 3년 뒤인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뒤 주가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때 주당 78만 원까지 찍었다가 이후 조정기를 거치며 올해 초엔 30만 원 후반대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신 시험 성적서가 조작됐다며 해당 제품 세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메디톡신 주가는 급전직하했습니다. 식약처 발표 직후 10만 1,100원까지 떨어졌던 메디톡스 주가는 일정 부분 회복되긴 했지만 어제 기준 14만 5,6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초 39만 2,900원까지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거의 3분의 1 토막 수준이 난 겁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허위 공시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월 우선 1차로 집단 소송을 냈고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이후 피해자들을 더 모으고 그동안 전개된 상황을 반영해 2차 집단 소송을 지난달 18일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이 여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한 뒤에 현재 일단 소장은 제출이 됐고요. 2차례에 걸쳐서 제출이 됐고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결정을 내렸던 식약처는 지난달 18일엔 해당 품목에 대해 정식으로 허가 취소 처분했습니다.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더불어 메디톡스의 또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상대 집단소송 소장 이와 관련 메디톡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업무상의 실수가 아니고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게 피해자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주장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에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들은 공동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며 피고들의 공시 내용을 신뢰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 메디톡스가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메디톡스 주식을 사지도 않았을 것이고 손해를 볼 일도 없었을 테니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메디톡스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투자한, 사실 이 투자한 자금들이
은퇴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 굉장히 소중한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재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메디톡스 측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리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아직 구체적 소송 가액과 참여자 수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식약처가 메디톡스가 제조 판매하는 주름 개선 약품 메디톡신에 대해 지난달 18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는 소식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식약처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디톡스 홈페이지입니다. 메디톡스는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메디톡스는 이른바 보톡스로 알려진 주름 개선 약품 메디톡신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 의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간판 상품인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해 6월 25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생산된 메디톡신 제품입니다. 이 기간 메디톡스가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해왔다는 것이 식약처의 발표입니다. 이에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떠나 허위자료 의약품에 대한 무관용 원칙 차원에서 메디톡신에 대해 시장 퇴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허가된 내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원액입니다. 허가된 내용과 다르긴 한데 사용한 원액이 보툴리늄 독소 원액이었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불복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엔 별 문제가 없다고 식약처 스스로 밝히면서도 제약회사엔 사용 선고와 다름없는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제조 및 판매 중지의 전제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쳐야 한다는 것인데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도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메디톡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일단 지난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7월 14일까지 일시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 손해를 되돌릴 수가 없는 만큼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단 유예하고 오는 1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메디톡스 측으로선 본안 소송에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재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식약처는 과도한 처분이고 법원에서의 적법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니 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이라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과 의약품인 국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허위자료 제출만으로도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일단 품목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이 가처분 인용 여부와 본안 소송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주름 개선 의약품 메디톡신의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 조작 논란. 약사법을 일부 위반하긴 했지만 안전성 자체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메디톡스 주식을 샀다가 식약처 발표로 주가 하락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메디톡신 자료 조작 사건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는 종양 유발 논란을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 코오롱 임모사 사건이나 희귀암 발생 논란 가슴 성형 보형물 엘러간 사건 등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도 대리하고 있는 의료 집단 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메디톡스 사건의 경우도 사건이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연스럽게 엄태섭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동안 쭉 뭐 코롱 인보사 사건, 뭐 엘러간 보약물 사건, 뭐 메디톡스의 경우에도 이 여가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 잘못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깊이 있게 검토한 뒤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또 현재 민사소송도 지금 현재 사건 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엔 식약처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1차 집단 소송에 이어 지난달 18일 2차 집단 소송을 냈지만 메디톡스 측에선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직 그 메디톡스 측에서 답변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메디톡스 측 입장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입장을 묻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소장을 받아본 뒤에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내용 외에는 묵묵부답이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 엄태섭 변호사는 피해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그렇고 메디톡신 품목 허가를 취소한 식약처 처분에 대한 소송도 그렇고 메디톡스가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엄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사실 이번 그 소송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상 과거에 그 여가를 조작해서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쟁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그 어떤 반박 자료를 내거나 반박 의견을 내지도 않았어요. 메디톡스조차도. 쟁점은 여가나 시험 성적서 조작을 어느 정도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메디톡스 측 해명에 대해 엄태섭 변호사는 적반하장의 언어 도단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메디톡스의 그 유일한 해명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과거에 여가를 조작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품목 허가를 받은 점은 잘못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 내놓은 팔리고 있는 그 제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같은 논리라면 정부 기관에 일단 속여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간을 벌고 나중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좀 부족한 연구라든가 검토를 마친 다음에 시장에 내놓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냐라는 논리가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면서도 인보사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식약처도 잘한 것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수년에 걸쳐 조작된 허위 서류를 제출했는데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있기까지 그걸 걸러내지 못했던 식약처도 크게 할 말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작년에 그 코롱 인보사 사건 할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악재가 뭐 또다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뭐 엘러간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기업의 불법 행위라든가 좀 비윤리적인 의식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그런 허위나 조작이나 이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국 그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식약처라고 보거든요. 근데 식약처가 관련해서 식약처가 지난달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를 발표하며 서류 조작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된 품목에 대해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엄태섭 변호사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식약처 등 정부 부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막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고 보건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허가받기 이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체크하고 또 그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실제로 그 연구나 어떤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기기 등을 도입해서 또 인적 자원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정부 당국 그리고 보건 당국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의료 사건들.
엄태섭 변호사는 권선징악,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피해자들은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들에 대해서 허위 공시를 믿고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한 그분들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뼈아픈, 어찌 보면은 정말 전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민사소송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또 저희 의뢰해 주신 원고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고소장이라든가 혹은 고발장이라든가 기타 탄원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통해서 수사에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충돌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 불편과 우려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국 42개 대학의 대학생 3,500여 명이 코로나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사립대학은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은 1인당 50만 원을 일단 돌려달라며 청구 금액은 각 학생별로 추후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남편과 함께 10살 딸과 6살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남편과 아들은 죽고 딸과 둘이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가정에 설치된 IP 카메라 2,380여 대에 무단 접속해 성관계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상습적으로 훔쳐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관음증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7월 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